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현의 안보 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크라이나 사태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정치와 관련해서는요 지금 우리 국민의힘 대변인에 이제 김혜란이라는 대변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 체제 하에서 또 신임이 된 재임이 된 그런 대변인이에요. 그런데 요 대변인이 지금 사고를 일으켰어요. 자, 지금 한참 지금 여야 간의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고 있는데 자기 결혼 20주년 해가지고 텔레그램까지 여기에 이제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글 속에 자기 남편을 오빠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오빠라는 얘기는 요즘 정치권에서 굉장히 민감한, 컨셉이거든요. 왜냐? 명태균이가 지금 김건희 여사하고 나눈 대화 중에 이제 오빠 얘기가 나오는데, 그 이제 오빠가 윤석열 대통령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야당이 그거를 갈등 이슈로 키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렇게 민감한, 지금 그러니까 오빠가 그냥 한 패밀리 안에서 쓰고 있는 이 오빠가 아니고 정치화된 오빠라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요거를 갖다가 무분별하게 거기 써서 올리다 보니까 지금 국회의원 보좌진들, 그리고 이제 우리 당원들 사이에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래서 요 관련 동향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제가 벌써부터 지금 말씀드리다가, 시간 관계상 좀 뒤로 밀려 있는 건데, 추미애 지금, 요즘 이제 그 무인기 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요거를 가지고 지금 그런 걸 갖다가 훈련한다는 게 말이나 되느냐? 결국 전쟁으로 이끄는 치킨 게임 하겠다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한동훈 대표도 아니 그러면 군대가 훈련해야지 지금 무슨 소리 하느냐? 그야말로 망언 중에 망언이죠. 요거를 지금 이제 조선일보의 노정태 칼럼니스트가 아주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요 칼럼이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꼭 이번 시간에는 조금 길더라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그래서 우선요, 이 북한과 관련된, 북한의 러시아, 이 파병, 러시아를 통한 우크라이나 참전이 되는 거죠. 참전. 왜? 12,000명 정도가 지금 들어가는 거니까 참전. 이미 1,500명 정도는 우크라이나에 도착이 되어 있다까지 나와 있고, 공업부 부부장이 현지에서 지도하는 것까지 나와 있다. 요거까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북한의 우크라이나 참전과 관련된 뉴스는 우리 국가정보원에서 대대적으로 지금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젤렌스키가 또 마찬가지로 공개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오늘 보도를 보면 지금 이제 이 우크라이나 군 정보센터에서 공개한 영상, 70초짜리 영상에도 북한군이 나와 있는 게 나와 있고요. 목소리도 나오고 이제 영상도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젤렌스키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해서 1만 명 파견이 임박해 있다. 그랬는데 이미 파견이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지금 이제 위성 사진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우리 이제 국가정보원에서 이 관련 동향을 전부 보도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오늘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크라이나 군 관련 기관, 그리고 러시아 친러 이 텔레그램 이 채널에서 또 요 내용을 보도해요. 여기에 보면은 북한 군 모습이 그대로 나와 있고, 목소리 한국말을 해요. 아유, 우리 한국말 같이 가! 이러면서 소리 지르고 서로 이런 음성까지 다 이제 잡혀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이제 더 이상 북한군이 언제 몇 명씩 들어가느냐, 요 과정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추적할, 어디에 또 배치가 되느냐, 요런 거는 우리가 추적할 필요가 있지만, 들어간다, 12,000명. 요거는 이제 기정사실로 딱 끝나는 겁니다. 자, 요것이 이제 우리 안보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는데, 왜 영향을 주는지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하죠. 우리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죠. 왜 그러느냐. 자, 한반도 안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4개 나라면, 결국 4강이잖아요. 그래서 4강인 겁니다. 역사가 좀 보여주잖아요. 역사가. 항상 중국이 먹으려고 달려들고, 미국이 먹으려고 달려들고, 일본은 여러 번 또, 일본도 마찬가지. 그 러시아 극동함대. 물론 영국도 과거에 이제 먹으려고 그러고. 하여튼 한반도가 열강의 액량에 하여튼 영향력하게 들려오는 그런 대상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 21세기 상황에서는 이제 그 중에서 일본, 미국, 꼭 군사적인 침략과 관계없이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국가가 미국, 일본, 그 다음에 중국과 러시아거든요. 그 미국, 일본은 이제 우리 편이고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편인데, 요 중국, 그게 북방 삼각관계라고 하잖아요. 여기가 이 북방 삼각관계가 최근 들어서 신냉전 체제로 바뀌면서 굉장히 강화되는 추세에 와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는 이제 중국이 사실상의 이제 북한의 생명줄 역할을 해왔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런저런 사정으로 중국과 북 관계가 좀 안 좋아지니까 중국을 제껴버리고 지금 김정은이가 누구를 선택했느냐?
러시아를 선택했어요. 근데 러시아는 뭐 역사적으로도 그렇고요. 이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국가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6.25 때는 참전을 안 했죠. 직접적인. 중국이 대대적으로 참전했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제2의 6.25 전쟁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우리 이제 전문가들이 보기에도 위기가 전쟁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까지도 중요하지만 군사적 위기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것만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의 유명한 그런 싱크탱크들에서 앞으로 6개월에서 한 15개월 사이가 가장 위험한 시기다. 이런 얘기가 미국 싱크탱크에서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군 당국에서 그야말로 정권을 종말시키겠다. 우리도 최고 수위로 레토릭이라도,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레토릭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반드시 그 신뢰성이 있어야 돼요. 신뢰성. 그래서 그 신뢰성 우리가 지금 확실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재래전도 우리가 우세하고, 그 다음에 핵전력도 미국이 완전히 일체형, 억지 전략에 의해서 그대로 때린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군사력에서는 절대적으로 뭐 열세가 아니라 압도적인 우세를 하는 것이죠. 우세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는 그렇더라도 일단 우려가 되니까 지금 김정은이가 말하자면 이러한 그 군사적인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긴장 수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왜 긴장 수위를 끌어올리냐? 북한 내부 체제의 안정성이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으니까 외부의 위기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북한은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자체적으로 서바이브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대신에 지금 푸틴을 택했고, 그래서 지난 6월 달에 자동 개입 조항이 있는 북러 간의 군사 동맹 조약으로 발전을 시켰어요. 기존의 우호 조약을. 이 조약을 1차적으로 지금 우크라이나 전에 투입하는 겁니다. 지금 이미 말이죠. 보도에 따르면은 지금 러시아 군이 이제 모자란다. 이런 보도는 뭐 여러 차례 나왔지 않습니까? 요거를 채워주는 역할을 한 거예요. 12,000명이. 지금 러시아 군 사망자가 뭐 수십만에 이른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러시아는 이제 군이 모자라갖고 용병 그룹까지, 바그너 그룹이 용병에서 대주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병력 자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거예요. 왜? 푸틴의 그 운명이 달려있는 전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은 그럼 뭘 얻으려고 이렇게 난리를 치느냐? 그래서 이 자동 개입 조항 때문에 우리 안보가 위협을 받는 거다. 왜? 지금 위기를 갖다가 최고 수위로 끌어올려서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그러고 이제 김정은이가 아예 적대 국가다, 헌법 통일을 안 한다. 그러면서 방벽을 세우고 있고요. 그 방벽을 세우고 있고, 내부, 그러니까 위기를 갖다가 막기 위해서 남북 군사 대결, 그러니까 이제 모든 종류의 물리력을 행사하라. 지금 이렇게 명령을 내려놓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러시아의 자동 군사 개입 조항과 관련해서 북한이 먼저 러시아한테 선물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유사 사태가 벌어나면 러시아의 참전은 기정사실화시킨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국의 억지력을 의지하듯이 지금 이제 북한은 과거에는 중국에서, 지금은 러시아에 의존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러시아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지금 첨단 군사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 지금 꿈에도 소원, 아직도 안 이루어져 있는 게 ICM의 기술이 완벽하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다탄도 ICM을 개발하는데, 여기 다탄도 ICM 한 방 가지고 그냥 여러 곳을 쏠 수 있는, 여러 발의 미사일 핵탄두를 쏠 수 있는 그 다탄도, 요거 기술이 부족해요. 요거는 지금 러시아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요거를 받아내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거 기술이 아주 부족하죠. 핵탄두 잠수함, 요거 러시아는 다 가지고 있잖아요. 요것도 지금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받아낼 수 있는 일종의 밀거래인 겁니다. 그러니까 병력을 보내는 대신에, 그리고 미사일 KN-23 보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거 이스칸다르 미사일, 요거 이게 그러면 여기 굉장히 어려우니까. 요거를, 왜냐면 우크라이나한테 맨날 요격당하잖아요. 요거를 보내가지고 북한은 어떤 반대급부를 받느냐? 제일 큰 게 군사 첨단 기술, 위성 기술. 지금 이제 군 정찰 위성도 굉장히 초보적인 원시적인 기술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보내기는 보냈어도 제대로 활동이 안 돼. 그러니까 첨단 위성 기술 이거 확보하는 거, 고탄, 그다음에 다탄도 ICM 기술 확보하는 거, 그다음에 잠수함, 핵연료 잠수함 관련 건조하는 데 필요한 기술. 요게 그냥 김정은이가 갖고 있는 3대 꿈의 소원이에요. 요거를 받아내기 위해서 이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안보의 환경과, 그리고 북한이 한국을 칠 수 있는 능력은 굉장히 고급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 대한 군사적인 열세를 한 칼에, 요 북한에 12,000명을 보내가지고 한 칼에 해결한다. 그래서 이 화병 문제는
굉장히 심각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만이라도 이번 그 북한의 우크라이나 러시아 지원, 요거는 그냥 병력이 가는 거야. 이 정도가 아니라 북한 체제의 생존과 관련있는 문제다. 북한 체제가 또 그러니까요. 90년대 말에는 이 김대중이가 햇볕 정책을 통해서 그리고 어마어마한 대북 지원을 통해서 몇개 살려갖고 살려냈잖아요. 그걸 살려냈더니 김대중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김정일이는 핵을 개발할 의사도 없고 능력도 없어. 만약에 그러면 내가 책임질게. 그런데 저 세상에 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햇볕 정책이 결국은 핵 문제, 오늘날 핵국가로 발전하는데 결정적 디딤돌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고요. 이제는 아예 이제 핵무장 국가로서 정말 첨단, 그러니까 이제 군사 정찰 위성과 그리고 이제 이 잠수함, 여기까지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을, 그리고 타탄도 ICBM까지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을 러시아로부터 받아와서 지금 이제 제2의 말하자면 그 핵국가가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1차 김대중 지원에 의해서는 체제의, 그 다음에 그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생존이라고 본다면 이번 그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통해서는 완전한 핵국가로서의 국제적인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 예. 그리고 미국의 핵 전략에 맞대응할 수 있을 정도의 핵 전력을, 왜냐하면 핵잠수함까지 딱 갖다 놓는다. 그리고 다탄도 ICBM 갖다 놓고, 그리고 이제 소량화 경량화는 이미 이루어졌고요. 다탄도 미사일, 그 단거리 미사일, 장거리 미사일도 마찬가지고요. 예, 경량화 시키면 얼마든지 멀리 나가잖아요. 자, 가벼우니까 탄두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이 우리 한국에 대한 핵 미사일 공격 능력도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예요. 요거를 통해서 이번에는 이제 군사적인 그 말하자면 첨단 기술화를 통해서 체제의 생존성을 높이는, 1단계가 경제적인 생존, 2단계가 군사적인 생존, 요렇게 해서 김정은이는 이제 끝까지 3대 세습 체제를 끌고 가는 요런 지금 작전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위협스러운 국면으로 지금 한국을 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정도까지 이제 영향을 이제 이번 시간에는요. 왜냐하면 전부 다 확인이 됐기 때문에 영향.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겠느냐?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최근에 여론조사 했더니 한국 전쟁이 나면 참전할래 했더니 12, 3%밖에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요 정신부터 우리가 고쳐내야 돼요. 이스라엘을 배울 때 이스라엘 모사드도 우리 국가정보원이 배워야 되겠지만은 이러한 국가를 방어하겠다는 국민의 의지, 자세, 애국심, 충성심, 요거를 국민은 배워야 된다. 이번에 이제 북한을 보면서 요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뭐니 해도 우선 미국과의 군사적인 협력 관계를 최고 수위로 끌어올려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일본, 당연히. 그래서 한미 동맹과 한일 양국 간의 아주 우호적인 그런 협력 관계, 그리고 그것이 바탕이 된 한밀 3국 협력 관계를 세게 최고 수위로 올려야 된다. 예,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이 정도로 이거는 이제 말씀을 드렸고, 예, 그래서요, 요 관련된 내용, 한번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이게 이제 오늘 아침에 나온, 지금 이제 새로운 보도입니다. 이 스프라브디. 예, 요게 이제 그 우크라이나 군 정보센터예요. 여기에서 요런 동영상을 입수해서 아예 SNS에 올려버렸어요. 요게 이제 제가 나중에 이제 한번 돌려볼게요. 이게 북한 군들이잖아요. 여기 앞에 있는 무장, 이 장비를 지급받고서 이제 배치되게 하는 과정. 예, 요거는 파라팍스하고는 친러 텔레그램 채널인데, 여기 보면 맨 위에 여기 북한군이 이동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가 되면은 이제 끝난 겁니다. 예. 지금 이제 들어가고 있는 건 뭐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거. 더 이상, 이 뭐라고 그럴까요? 더 이상 뭐 왈가왈부할 이유가 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다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요거를, 죄송합니다. 예. 요게 이제 그럼 북한군에 뭐가 얼마만큼 되나, 포탄도 들어가고, 로켓도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미사일도 들어가고, 병력도 들어가고, 병력은 1만 한 2,000명 정도. 미사일은 이제 수백 발이라고 했는데 수백 발이 되겠습니까? 수만 발이 되겠죠. 13,000박스가 들어간 거잖아요. 로켓하고 미사일 박스. 예, 포탄 이런 게. 그러면 현재 확인된 포탄은 800만 발. 그리고 이제 군사 기술, 그 미사일 기술자까지도 간 거예요. 이게 이제 국정원에서 안면 인식 기술 이용해서 확인한 거. 이게 김정은이가 김정은이 행사에 미사일 기술자가 동행했는데, 요 사람이 직접 현장에 간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가 이제 참전 지역이냐? 밖으로 이게 우크라이나잖아요. 예. 우크라이나의 이쪽,
동쪽이 되겠죠. 예. 북한군 참전 지역, 쿠르스크 지역, 이 일쪽. 예. 여기 이제 이쪽에 집중적으로 이제 국경 인근에 제일 먼저 파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군의 쉴드로 북한군을 이용해 먹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군의 탈영하거나 집단 이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도 그럴 경우에 비해서 우리가 참관단 또는 통역을 지원하는 게 좋겠다. 북한군이 이탈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고요. 좀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북한이 지금 이 러시아를 도와줘갖고 참전하면 이제 월급 요게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충성 자금이 안 들어오잖아요. 군을 파견을 통해서 충성 자금을 확보하는 이런 이 다용도 목적으로 지금 파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대남 적개심을 고쳐하기 위해서 이번 이게 이제 평양에서 발표한 이 추락된 무인기라고 딱 여기 써 있지 않습니까? 자, 요게 이제 한국 드론사가 가지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다. 그리고 이제 오물이 강원도 일대에 떨어졌다. 우리 한국에서 보낸 요런 지금 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우크라이나에 파병되고 있는 파병을 통해서 체제의 결속력도 높이고 한쪽으로는 한국이 이렇게 계속 무인기를 통해서까지 지금 오물풍선을 날리고 있으니 이렇게 해서 체제 위기의식을 고취시켜갖고 대남 적개심을 야기하는 이런 양면 작전을 쓰고 있다. 요 점을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요. 우리 국민 대변인 이 김혜란이 요 여성인데요. 자, 이번에 이제 강원도에서 이제 출마까지 했는데 낙선했어요. 허영 의원한테 낙선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결혼 20주년이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결혼 20주년이다. 그런데 깜빡 잊어버리고 지나갔다. 그러면서 꼭 한마디는 하고 싶다. 오빠 20주년 선물로 선거운동 축도를 시키고 실망시켜서 미안해. 미안해. 그러면서 나 힘들 때 잔소리 안 하고 묵묵히 있어줘서 고마워. 이때 오빠는 우리 집에서 20년째 뒹굴거리는 배 나온 오빠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라 이거죠. 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요 얘기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나 있습니다. 여명 지금 이제 강승규 의원의 이제 보좌관을 활동하고 있는 그 보좌관인데 아니 이게 깜짝 놀랐다. 그래서 이 김건희 여사 조리돌림 하는 줄 알았는데 국민의힘 대변이 이거 정무직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얼빠진 짓을 할 수가 있느냐 난리가 난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 대변인도 참 대차요. 요거를 일일이 반박하고 있어요. 일일이 반박하고 있어. 자, 그러니까 이제 일일이 반박하다 보니까 그 네티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피하 구분도 못하는 내부 총질러가 여기가 있었네. 대변인하니 개탄스럽다, 안타깝다. 남편 배 나온 사진 한번 올려봐라. 그러면서 이제 이게 영부인을 조롱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욕설 섞인 문자까지 날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이죠. 계속해서 추가로 페북에 글을 올려요. 이 오빠는 지금 내 남편이 맞다. 내 남편 이외에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느냐. 그러면서 이거 화내는 사람들이 내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비난받을 일이냐. 그러면서 오빠라고 하는 호칭이 바로 제 남편을 말하는 거라는데도 밑도 끝도 없이 영부인 조롱하냐. 이런 욕설 문자가 많이 오고 있다. 왜 그렇게 해석되는지 이해를 못하겠고 설명 좀 해달라. 요렇게 뻔뻔스럽게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행스럽게 그렇지만은 이때 오빠는 우리 집에서 20년대 뒹굴거리는 배 나온 오빠입니다. 요 문장은 나중에는 추가적으로 삭제를 했어요. 요 내용은 이제 삭제를 한 겁니다. 요 오빠는 요거가 좀 잘 나오나요? 아이고. 여기 가로한 거 이때 오빠는 우리 집에서 오빠입니다. 요 마지막 글은 삭제를 했다고 하는데 야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되면 저 같으면요 아이고 오해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제가 오해를 일으켜서 죄송하고 그 부분은 삭제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좀 조심하겠습니다. 국민의 대변이라는 거를 제가 좀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다 일일이 반박하고 내가 뭐가 잘못됐냐 이유를 대봐라. 야 이런 뻔뻔스러운 인간이에요. 그래서 요 오빠 문제가 난리가 나게 된 것은 이제 명태균이가 명태균이는 잘 아시잖아요. 명태균이가 이제 김건희 여사와 카톡 내용을 갖다가 공개했는데 거기가 오빠가 나와요. 이거를 갖다가 민주당에서 이제 윤 대통령 이제 또 탄핵몰이로 해야 되니까 그거에 이 오빠를 써먹는 바람에 이 네티즌들 당원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사람은요, 보니까 이제 76년생이에요. 김혜란이는 76년생. 강원도 춘천에서 태어났고 24년도 5월에 대변인이
예, 이 대변인에 임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 당협위원장을 지금 하고 있어요. 야, 이거 자질 부족입니다. 자질 부족.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뭐 학교는 좋은 데 나왔어요. 춘천여고 나오고 서울대 전기공학부를 나왔는데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기공학과에 갔는데 아마 적성이 안 맞는지 어쩐지 하여튼 신발을 바꾸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 하겠다고 나올리는데 이렇게 정무 감각이 떨어지는 사람을 갖다가 당 대변인으로 계속 두셔야 되겠느냐. 한동훈이는 이거 즉각 잘라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그 조선일보에 제가 한 짤막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의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의 전문위원, 철학입니다. 요 분이 글을 잘 써요. 이 철학을 공부해서 그런지 정말 철학적으로 잘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이 굉장히 아주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지식이 많아. 그래서 이 조선 칼럼을 정례적으로 쓰고 있는 분인데 제목이 추미애식 평화주의의 비극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뉴질랜드 이 채텀 제도에서 있었던 투쟁 관계를 사례로 들면서 추미애의 평화주의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채텀 제도에 본래는 누가 있었느냐? 모리오리족이 가 있었어요. 모리오리족이 이제 무인제도라고 하는데 무인제도가 아니고 모리오리족이 가 있었는데 뉴질랜드의 마오리족이 나중에 거기를 들어가서 모리오리족을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그 모리오리족을 잡아먹으러 갔는데 그것도 모르고 모리오리족은요, 평화나 우정 이런 것만을 제안하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선의의 대화 기대해서 비핵화를 하는 협상을 한다. 그러면서 제재를 풀어줄게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 이거 결국은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전쟁을 안 하려고 하는데 왜 마오리족이 사람도 많고 그리고 무기도 좋고 그런데 결국은 먹히는 겁니다. 왜? 아니 무기를 갖고 잡아먹으러 갔는데 저으로 이제 이 마오리족들이 이제 채첨제도 들어갔는데 요런 선의로 평화나 우정만 강조하는데 이거 지켜낼 수 있겠어요? 다 잡아먹힌 것이죠. 그래서 모리오족과 그 다음에 마오리족이 이제 침략 세력이고 모리오리족은 토착 세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패하는 과정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런 선의에 의한 그 생각만 갖고서는 평화를 유지할 수 없다. 요거를 하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추미애가 최근에 지난 13일날 페북에 올린 글에 뭐라고 썼느냐. 훈련을 더 빡세게 시키고 인간 고정대를 시키면 지저분한 치킨 게임이 불러올 무모한 전쟁 위협을 막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훈련도 지금 한미 훈련 다 정상화시켰잖아요. 이런 거 하면서 이제 북한 정권의 종말을 시키겠다. 도발하면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훈련시키지 말라. 훈련 가지고 그러면 치킨 게임만 가서 전쟁 위험이 더 높아지는 것이 전쟁을 막아야 될 거 아니냐. 전쟁을 막으려면 군의 영역이 아니고 그건 정치가 풀어야 되고 외교가 발전해야 되고 대화를 재개해야 된다. 그것이 지가 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 그러니까 여전히 햇볕 정책, 문재인 대통령의 선의의 평화, 사기론 이거를 옹호하는 글을 올린 겁니다. 글을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이도 전쟁 위험을 훈련과 대비로 막지 뭘로 막느냐? 제재 위반하는 굴종 뒷거래 이거 문재인이가 한 거잖아요. 이런 걸로 막을 수 있겠다는 거냐? 이렇게 비판한 바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추미애의 생각은 현재 이재명이의 민당의 대북정책 기조하고 맞아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당명을 모리오리당으로 바꾸어도 그리 어색하지 않을 것같다. 그러니까 채첨대도에 미리 가 있던 모리오리당 선의의 평화에만 우정에만 매달리다가 마오리족한테 당했잖아요. 침략당했잖아요. 그것처럼 차라리 당명을 모리오리당으로 바꿔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 모리오리족에는 본래부터도 승산이 없었는데 왜? 마오리족은 본래 인구도 총 10만 명에 달했지만 모리오리족은 2,000명밖에 되지 않았고 전쟁 경험도 없고 무기도 형편없고 그러니 이 마오리한테 당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평화와 우정을 제안하고 선물을 주면 다 잘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에만 기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대한민국 그렇지 않다. 북한보다 인구도 많고 경제력은 비교 불가능하고 재래식 군사력에서도 우리가 크게 앞선다. 하지만 스스로 모리오리족이 되면 평화롭게 살 수 있다고 믿는 이들이 높은 자리에 오르기로 한다는 점에서 안심할 수만은 없는 처리다. 모리오리당이 진짜로 이게
만약에 짓거나면 큰일 난다는 얘기죠. 역사를 잊은 우리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고 했던가? 남의 역사도 잊지 말아야 하는 이유다. 그래서 채텀 제도, 뉴질랜드 채텀 제도에 있는 그 토착 모리오리족들이 그야말로 이 마오리족한테 선의의 평화에 기대다가 침략당하고 제거당하는 요 역사를 들어서 민주당과 추미애 평화주의의 그 허상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칼럼이에요.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